입체 도형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일단은 이 내용이 수능에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요거를 공부하면은 이렇게 도형을 뒤집었을 때 똑같은 게 된다. 요거를 포함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목걸이 순열이라 그래서 수능에서 나올 수 없는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제 당연히 수능에서 나올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내신을 생각하면 뭐 내신은 뭐든지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니까 공부해 두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공부로 이게 좋아서 지금 추천을 좀 하고 싶은데 요 내용을 공부하면은 원순열에서 이게 왜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공부하면은 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걸 추천할게요.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시험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여기를 5가지 색으로 색칠하라 그러면 뭐 모두 이용해서 색칠하라 그러면 일단 바닥이 분명히 여기서 독특한 자리죠. 그러니까 5가지 색 중에서 바닥에 뭐를 쓰느냐는 분명히 다른 걸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다르니까 여기는 5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5가지 색 중에 여기 빨간색을 칠하냐 파란색을 칠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4개에 대해서는 이걸 이렇게 돌렸을 때 똑같은 게 되니까 원순열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4개를 이렇게 돌리는 게 3팩이 되는 거라서 이 문제의 답은 5 곱하기 3팩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공부할 때 좋다는 거냐? 여기를 먼저 칠해야 된다. 이런 점이요. 그런 게 공부하기 좋고요. 예를 들면 이 문제랑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입체 도형이 완전히 정다면체가 되면 훨씬 어려워져요. 자, 2번부터 풀어볼게요. 정육면체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첫 번째 색깔 하나가 있어서 빨간색이 있다고 하면은 빨간색을 어디에 칠하는지는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빨간색을 칠하면 그건 돌리다 보면 그거를 어느 면이든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바닥에다 빨간색을 칠했어.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로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경우의 수가 안 들고 바닥을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면 중에서 이 면이 독특하죠. 왜냐면은 이 빨간색에 마주보는 면이니까 다른 면들은 칠하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똑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면은 분명히 특별한 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면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고 그럼 여기랑 여기를 칠하고 나면 나머지는 돌려서 칠할 수 있으니까 3팩이다.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3팩이 된다는 거예요. 삼연체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 삼연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첫 번째 거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는 거고요. 빨간색 바닥에 칠해 여기까지 경우의 수가 안 든다. 경우의 수가 들지 않는다는 말도 이해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머지 3가지 색을 이렇게 칠하면은 여기는 원순열이니까 2팩이 되는 거죠. 2팩. 그래서 삼연체는 4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삼연체는 2종류밖에 없어요. 돌리다 보면 계속 다 똑같은 게 되고 결국 2개밖에 안 남는다는 거거든요. 고민해 보시고요. 팔면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팔면체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요거는 그냥 팔면체란 도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게 더 필요한데 이렇게 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요런 거 하나 하고요. 얘 2개, 얘 2개를 가지고 요걸 이렇게 접어요. 요거를 삼각형 가운데 있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오므려요.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오므리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붙이면은 팔면체가 되는 거거든요. 팔면체를 이해할 때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니까 뭐 이렇게 피라미드를 이렇게 2개 붙여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팔면체에서 요 면과 요 면이 평행한데 이제 그 부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데 팔면체를 어떻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냐면 얘를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얘도 이 중심하고 이 중심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의 날개 3개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날개 3개가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은 밑에서 날개 3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엄청 헷갈린다.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거든요. 다시요. 이런 거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므려서 붙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팔면체가 좀 보기 좋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색깔을 여기다 칠하는데 드는 경우의 수는 안 들고요. 맞죠? 그럼 여기 맞은편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면과 붙어 있는 게 3개가 있는 거죠. 밑에 있는 면에 날개 3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3개를 골라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원순열로 배열하고 나머지 애들은 원순열로 배열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요 상황,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팔면체가
바닥에 있는 삼각형에서 삼각형 3개가 붙어 있고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삼각형 3개가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요 문제의 답이 이렇게 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2면체도 마찬가지로 12면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12면체는 이제 오각형이요. 오각형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 12면체예요. 위에 오각형이 있고요. 여기 오각형 5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오각형이 있고요. 여기도 오각형 5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각형이 오각형 5개를 달고 이렇게 오므리고요. 여기 오각형 하나가 오각형 5개를 달고 이렇게 오므려서 탁 붙이면 12면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경우의 수가 여기 한 가지 칠하고 여기 칠하는 게 11가지, 밑에 있는 거 11가지에다가 밑에 있는 오각형에 붙어 있는 것들 고르고요. 10C5. 그 다음에 걔네들 원소열로 배열하고 남은 애들 원소열로 배열하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했던 말들을 이해해 보시고요. 사실 이거 쉽게 세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거 6팩을 6에다가 사각형이니까 4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긴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은데 4팩을 4, 3 하나가 삼각형이니까 3 요거는 면을 이루고 있는 면을 이루고 있는 모서리의 개수 8팩에 8 곱하기 3 뭐 12팩에 12 나누기 5, 12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거는 근데 뭐 이런 걸 얘기하면 꼭 외우려고 해서 이제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했던 이런 설명이 더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를 이해해 보시고요. 조금 더 풀어볼게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다른 직육면체를 6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빨간색이 있다 그러면 빨간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는 거죠. 면들이 다 다르니까 이 면에 칠할까, 이 면에 칠할까, 이 면에 칠할까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3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하나를 칠하고 나면 그 맞은편에 무슨 색을 칠할까? 얘가 지금 5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가 이게 원순열이긴 한데 이런 원순열인 거죠. 여기 식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4명을 배열하는 원순열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머지는 원순열이긴 한데 2로 나누는 원순열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답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세요. 얘는요. 바닥에 칠할 수 있는 게 7가지. 그 다음에 여기 붙어있는 면이 3개니까 걔네들 3개 고르고 원순열 배열, 나머지 거 배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 정도는 지금 와서는 좀 쉽네요. 하나 더 있나? 4가지 색 A, B, C, D를 이용해서 칠하는데 이웃하는 면은 같은 색으로 칠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2가지 색은 2번 써야겠죠. 그러니까 A, B, C, D에다가 2개를 더 써야 되는데 똑같은 게 3개가 올 수는 없겠죠. 이웃하지 않게 하기 힘들 테니까. 그럼 여기에 오는 2개가 뭔지를 일단 고를게요. 뭐 그럼 2개를 골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AA, BB, CC를 배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뭐를 하냐? 일단 A는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윗면과 아랫면이에요. 이 경우의 수 안 들어요. 어차피 마주보게 칠할 수밖에 없고 그럼 마주보게 칠하면은 이렇게 놓으면 되니까요. 맞죠? 이거 그냥 칠했고요. BB도 마찬가지로 또 경우가 안 들겠네요. BB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앞뒤에 오거나 양옆에 오거나 돌리면 어차피 똑같은 게 되니까요. CC가 아니라 CD지. 그럼 C를 여기 칠하고 D를 여기 칠하는 거랑 C를 여기 칠하고 D를 여기 칠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4C2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경우의 수가 아예 분류 자체가 안 되네요. 방금 풀었던 문제들은 뭐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지금 내가 같은 거를 세고 있냐, 다른 걸 세고 있냐,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내용으로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들을 풀어보시고요.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